그러면 이제 산업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그러면 뭐 현재 경제 상황까지 점검을 해봤고 약간 경기 부양 이슈 니즈가 있다라는 것까지는 우리가 알았으니 그럼 그 중에서 어느 쪽을 조금 더 많이 밀어줄지 부양해줄지 네. 그런 것도 좀 체크를 해봐야죠. 뭐 그 전과 사실 비슷한 방향이에요. 네. 규제는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빅테크나 이런 민생 관련 쪽이 있을 것 같고요. 예. 또 추가적인 그 규제 범위로 좀 거론이 되고 있는 게 의료 쪽이고요. 의료 쪽을 규제한다고요? 네. 그 의료가 지금 중국은 좀 그 기본 그 의료보험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 그 비급여 항목들이 비급여.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지금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는 추세인데, 네. 그런 그 보험 급여 리스트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기업들이 단가를 인하를 할 수밖에 없어서, 그리고 인하 폭이 굉장히 커서 예. 이제 수익성 악화 아하. 우려가 좀 있어서 단기적으로 의료주가 좀 그 포함된다고 하면 좀 안 좋은 흐름을 보이더라고요.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보험 그 급여 리스트에 포함이 되면 네. 수요가 확 늘죠.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또 다시 회복하고 뭐 이런 식으로 흐름을 보이는 것 같아요. 의료보험 비급여를 이제 네. 급여로 이제 정책을 좀 돌려주면 네. 수요가 확 늘어날 수 있어서 요거는 이제 좋은 내용인데 이걸 가지고 이 기업들이 이제 단가를 높일 수가 있어요. 오히려 정부가 이걸 또 규제를 할 수가 있다. 네네네. 이게 사실 사슬처럼 엮여 있는 이슈네요. 요거는. 뭐 그런 정도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육성 정책이라고 하면은 뭐 탈탄소랑 기술 혁신 뭐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여기 차트 보시면은 그 항생테크 규제 시작하고 이렇게 낮아지는데 네. 창업반은 좀 이렇게 상승하는 이런 양극화된 모습 이렇게 가운데 보였고요. 위에 있는? 네. 네. 반도체랑 전기차 글로벌 X ETF 주가도 좀 상승하다가 최근에는 그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있어가지고 그러고 이제 미국의 긴축 영향도 좀 받았고 그러면서 이제 정말 좀 많이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보고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쪽은 규제는 아니고 육성이죠. 육성, 전기차와 반도체 네. 쪽으로는 요 반도체도 어차피 이제 자국 내 이야기이긴 할 텐데. 네, 자국내죠. 그래서 먼저 탈탄소 그 2021년에 규제를 많이 했기 때문에 네. 2022년에는 그 공동부유도 분배보다는 성장에 조금 더 주력을 하겠다고 이제 입장을 표명을 했어요. 중국 당국에서. 분배보다는 성장. 네, 그러니까 규제는 조금 완화될 수 있고 육성에 대한 지원은 조금 더 늘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중국 당국의 육성 산업으로는 탈탄소와 기술혁신 산업 앞서 말씀드렸고 또 이번에 지방정부에서 그런 핵심 기업 기술이랑 그 유니콘 기업들, 그러니까 중소기업들 그리고 하이테크 기업들 이런 애들에 대한 지원을 좀 더 하겠다고 예고를 한 바가 있고 이 등록제 IPO 제도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2022년에 그 기술 혁신 기업들이 상장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단기적으로 이제 흑자 전환을 못해서 상장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중국에서 그 기준을 낮춘 등록제라는 IPO 제도를 이제 원래는 그게 차스닥이라고 하는 차이넥스트랑 스타마켓이라고 하는 커창반에만 도입을 했다가 이번에 메인보드까지 확대를 하겠다고 예고를 한 상황이에요. 메인보드라면은 상해 거래소, 심천 거래소, A주 시장. 상해하고 심천. 네. 근데 이게 말 그대로 그 허가제는 우리가 이해가 가는데 등록제라고 하면은 차이넥스트 같은 경우에는 나 상장할래요 하면은 이렇게 신고만 하면은 바로 상장이 되는 뭐 이런. 신고를 하고 이제 자료랑 이제 간단한 검토를 진행을 하고 이제 등록을 하게 되는, 상장을 하게 되는 뭐 이런 시스템. 그럼 IPO 문이 훨씬 더 열리는 거네요. 기간도 굉장히 짧아지고요. 통과율도 좀 높고요. 그래서 사실 이게 그 상장 문턱이 낮다 보니까 기업이 어쨌든 아직까지는 부실한 기업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차스닥이나 커창반 같은 경우는 투자할 수 있는 투자자들의 조건이 좀 까다로웠어요. 약간 좀 전문 투자자들이라든지. 전문 투자자들 대상으로 좀
진행을 해서 네. 이게 메인보드까지 확대되더라도 정말 개인 투자자들이 쉽게 투자하게 될 수 있을지는 아직 조금 저는 조심스러워요. 차이넥스트 같은 경우에 특히 그럼 요게 등록제가 차이넥스트 정도만이 아니면은 기존의 메인보드까지도 그러면 이게 등록제가 기존의 된다는 거예요? 메인보드는 허가제만, 지금 허가제만? 허가제만 하고 있는데 차이넥스트도 원래는 허가제였어요. 근데 이게 차이넥스트라는 그러니까 차스닥이라는 시장 자체를 원래 기술 기업을 육성을 하려고 만든 시장이었는데 그렇죠. 생각보다 이게 진입 문턱이 높아서 이제 아. 전통 기업들이 이제 조금씩 그런 신흥 산업들을 한다고 하면서 이제 차스닥에 상장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본질을 잃어가니까 이제 커창반이라는 정말 기술 혁신만을 위한 시장을 만들어가지고 이 등록제를 처음 도입을 했었어요. 그렇게 시범 진행을 하다가 네. 이제 차스닥에도 이거를 해보자 해서 차스닥까지 확대를 한 거고 이제는 메인보드까지 하겠다. 생각보다 무리 없이 돌아가니까 이거를 메인보드까지 확대 적용하겠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그 커창반 이거 뭐 거창판 뭐 이렇게도 표현하던데. 네, 과창판. 과창판. 네. 예. 어렵습니다. 과창판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차이넥스트 그 차스닥까지도 이제 등록제 를 진행하고 있고 이제는 앞으로는 메인보드까지 확대할 거다. 등록제를. 네. 요러면 뭐 물론 이제 IPO가 많아진다라는 거는 이제 비상장 상태에서 투자를 했던 뭐 벤처 캐피탈이라든지 그런 쪽은 이제 엑시트가 용이한 거고 네네네. 기업들 입장에서도 자금 조달이 이제 용이해지는 건데 반대로 약간 좀 부실한 기업들이 네. 많이 좀 생기고 커질 수 있다라는 그리고 우려도. 수급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수급 IPO가 문제. 많다 보면은 수급에 영향을 받게 되죠. 그래서 약간 그 차스닥이라든지 과창판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훨씬 더 유의해야 하는. 그렇죠. 원래 또 하이리스크 네. 시장이기도 하고. 그래도 성장성이 굉장히 높다는 측면 그리고 그렇죠. 정부가 정말 작정하고 육성하겠다고 하는 기업들이니까 좀 그런 성장성 측면을 보고 투자를 하시는 것 같아요. 원래 그 시장의 성격을 그렇게도 만든 거니까. 네네네. 그리고 이제 탄소 배출. 네, 그 중국 기후 변화로 작년에 굉장히 경제적 손실이 되게 컸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풍력 발전이나 태양광 발전 시장을 투자를 계속 했었어요. 계속 많이 늘렸고 많이 늘리긴 했었는데 이상 기후 현상이 계속되면서 바람이 불어야 될 곳에 바람이 안 불고 뭔가 폭우가 내리지 않아야 될 곳에 폭우가 내리고 정말 비가 와야 될 곳에는 정작 비가 안 오고 약간 이런 식의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탈탄소의 중요성이 조금 더 부각이 된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제 중국이 이런 탄소 배출을 좀 조정을 하려고 이제 에너지나 공업, 운송 이런 탄소 배출 많이 하는 산업에 대해서 이제 탄소 배출량을 규제를 하고 있고 이제 풍력이나 태양광 이런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적인 흐름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네요. 네. 그렇죠. 근데 여기는 이제 뭐 탄소 중립 그 시기를 뭐 한 2060년 다른 나라들보다 한 10년 정도 늦게 네, 잡고 네.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가는 방향은 똑같다. 네. 예, 그래서 친환경 기업들도 어차피 여기는 또 이제 육성을 해주는 거고 네. 예, 증시에서도 똑같이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조금 요즘 좀 관심 있게 보는 게 ESS 쪽인데요. 중국 전력 대란이 발생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네. 그 석탄 발전을 굉장히 좀 강하게 규제를 한 측면도 있었지만 원래 좀 수력 발전이나 풍력 발전이 받쳐줘야 되는 상황에서 그렇지 그렇죠. 못했던 점이 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생에너지가 아직까지는 좀 불안정하다. 그러고 에너지가 있을 때 많이 만들어서 그러니까 저장을 해놓고 이제 중국은 서부에서 보통 전력을 많이 발전을 하고 동부가 전력 소비가 소비를 많은 지역인데 지역 격차가 있다 보니까 이 서부에서 만든 전력을 가지고 동부로 이제 쏴줘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인프라가 굉장히 부족한 거죠. 그래서 아까 그 지방정부 특수체를 통해서 인프라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그 방향이 전통 인프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철도 고속철도 이런 쪽이 있고 신형 인프라 같은 경우는 5G 그리고 특고압이 있어요. 그 특고압 이런 ESS 쪽을 많이 좀
활성화를 시켜놔야 이제 재생에너지가 투자한 만큼의 효과를 저는 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조금 좀 관심 가지고 보아주시면 좀 투자의 기회가 있지 않을까. 특히 에너지 저장 시스템 ESS 쪽으로. 네, 음, ESS 특고압. 특고압. 네. 그거는 어떤 뭐 전선 네. 전력망 네, 전력망. 이쪽 산업으로. 네. 네, 그리고 친환경 교통. 친환경 교통. 네, 이거는 전기차를 포함해서 뭐 수소차도 될 수 있고 예. 그냥 뭐 재생에너지에 관련된 교통수단, 뭐 전기 버스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수단을 2030년까지 40%까지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중국 당국에서. 근데 중국이 그 전기차 보조금은 좀 삭감을 했다면서요? 네, 이제 올해가 마지막 보조금을 탈 수 있는 마지막 해인데 2022년이. 네, 그럼 그 다음에는 전기차 보조금을 안 줘요? 네, 그게- 폐지됩니다. 그러니까 육성 의지는 있는데 그걸 안 줘도 알아서 잘 팔리고 사람들이 알아서 잘 어느 사니. 정도까지는 네, 시장이 올라왔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아, 중국의 전기차 시장이 네. 어느 정도 이제 형성이 됐다. 네. 그러면 요거는 조금 뭐 전기차 보조금을 삭감하는 이슈는 부정적으로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부정적이죠. 완성차 기업 입장에서는. 완성차 기업에게는 네. 부정적인데. 네. 그게 보조금이 삭감되다 보니까 그 테슬라에서도 그렇고 가격 인상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완성차 기업 같은 경우는 경쟁 자체도 지금 너무 치열해지고 있고 네. 그렇다 보니까 전기차 완성차보다는 저는 차라리 소재, 아, 부품 이쪽이 조금 더 그런 쪽보다는 네네네. 그런 네. 쪽보다는 조금 좋지 않을까. 네, 네. 그러니까 그 보조금 삭감의 영향을 좀 덜 받지 않을까라고 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성차 쪽은 조금 더 네. 전기차 네. 완성차 쪽은 이제 경쟁이 너무 치열해지고 있고 차라리 소재 쪽으로 뭐 네. 배터리 소재라든지 네. 차 부품이라든지 네네네. 이런 쪽으로. 그리고 반도체도 반도체 쪽 볼까요? 네. 네네네. 근데 뭐 중국이 몇 년 전부터 반도체 굴기 많이 하는데 뭐 요것도 이제 미국의 어떤 제재하고도 네. 맥락이 닿는 게 미국 기술이 들어간 뭐 반도체 장비라든지 네. 뭐 소재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이제 계속 제재를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독자들은 그냥 그거 없이도 중국 내에서는 어느 정도 가능할 거다라고 보는 반면에 또 발전을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5년 전에 쓰던 컴퓨터 수준의 것을 이제 만들어서 써야 되는 막 요렇게도 막 보는 분들도 있고. 아마 아직까지는 지금 네. 기술력이 그런 진짜 선도적인 기업들에는 못 미치는 상황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말 정밀 기술 같은 경우에 더 정부가 지원금을 많이 주고 네. 법인세 혜택도 많이 주고 소득세 혜택도 되게 많이 주고 이런 식으로 육성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 네. 이제 중국이 반도체 육성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는 사실 2014년 얼마 안 됐어요. 네. 근데 반도체라는 게 되게 장기적으로 보고 육성을 해야 되는 산업이잖아요. 그래서 거의 본격적인 성과를 내기까지 한 15년에서 20년 정도 그 이상은 더 소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반도체 굵기가 지금 성공했다, 실패했다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른 시기인가 아닌가 네, 저는 네,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런 지원 정책이 계속 되다 보면은 중국 반도체 기술도 어느 정도는 올라오지 않을까. 올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국 반도체 기업들 최근 뭐 주가는 어때요? 사실 별로 안 좋기는 한데 네. 약간 그런 제재 이슈도 좀 같이 네. 눌려 있고. 네. 일단은 장비 그 북방화창이라는 종목이 굉장히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네네네. 뭐 지금까지는 뭐 패키징, 장비 이쪽이었다면은 그 국가 반도체 펀드가 이제 앞으로는 설계 쪽에 조금 더 투자 비중을 늘릴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도 뭐 장비 돼야 되고 패키징 돼야 되고 뭐 조립 파운드리 돼야 네. 되고 설계 돼야 되고 뭐 이런 식이다 보니까 그런 순서에 맞춰서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좋을 것 이제 같고. 자국 내 반도체 설계 쪽에다가 투자하는 펀드까지도 네. 정부에서 뭐 조성을 해서 같이 육성하려고 하는. 근데 이제 중국 거는 파운드리도 중국 내에서 다 해결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TSMC나 이런 데서 이제 안 만들어주고 네. 그런 거로 인해서 약간 좀 제약들은 있을 수는 있겠네요. 뭐 아직까지는 그렇죠. 이렇게 산업별로 조금 몇 가지 좀 살펴봤고 요 준비하신 자료는 그죠? 다 왔죠? 네. 우리가 제가 그 백은비 연구원이 조금 중국 기업들 소개하는 리스트들 그 자료 발간한 거 몇 개 보니까 인스퍼, 박레아, 중항서비, 중천테크, 뭐 비아디 이런 것도 좀 쓰신 거 있더라고요. 네. 간단하게 뭐 소개할 수 있는 것들만 좀. 근데 제가 쓴 산업들 대부분이 네. 사실 정부 육성 산업인 기업이 굉장히 많아요. 아. BID도 그랬고 JTT도 이 해저 케이블 업체인데 네. 이 풍력 발전, 해상 풍력 발전의 수혜주이고요. 그 이름이 뭐라고요? JTT, 중천테크. JTT. 그게 중천테크. 네. JTT. 그러니까 뭐 당연히 뭐 정부 정책이 이제 좀 도와주는 것들. 네, 도와주는 것도 있고 시장이 이제 막 봐야죠. 커가는 시간이기도 하고. 네. 음, JTT 조금 설명 좀 해주세요. 여기는 해저 케이블 제조업체인데 중국에서 제일 큰 회사. JTT 같은 경우에는 원래 광섬유 통신 케이블 업체로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그 이후에 해양 장비랑 전력망 또 신에너지 시장에 진출을 하면서 이제 우량 기업으로 성장을 한 케이스입니다. 현재는 태양광이나 ESS 산업 체인의 구축에 성공한 상황이고 신에너지 사업 외에도 이제 스마트 그리드, 5G 통신, 신소재, 스마트 제조 사업 뭐 이런 중국 당국이 열심히 육성하고 있는 시장에 뛰어든 상황이에요. 3분기 기준 매출액 뭐 38% 성장했고 영업이익은 적자지만 이제 네. 자회사 손상차손 때문에 일시적인 거였고 네, 수익성은 계속 개선되고 있다는 점에 조금 더 주목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해상풍력 시장이라는 게 굉장히 전도유망한 시장인데요. 네. 2021년에서 2025년까지 중국 해상풍력 발전 규모가 8.1기가와트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해저 케이블 시장은 되게 높은 진입 장벽이 있는데 그 이유가 해저에 깔려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특수 그 방수 처리가 들어가야 되고 특수 코팅 처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기술 장벽이 좀 높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장 구도가 잘 변하지 않는다는 좀 특징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미 시장을 확보한 상황에서 이제 시장이 커진다는 거는 좀 수혜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거 외에도 해상풍력 EPC 서비스 제공하면서 해외 수주도 열심히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루동현의 국유회사와 이제 모우를 체결해서 태양광 자원 개발권을 획득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태양광 개발권을 획득하게 되면은 이제 JTT는 광케이블, ESS, EPC 뭐 이런 사업 등을 통해서 총 230억 위안의 매출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ESS 산업은 시장은 중국이 또 열심히 육성하고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향후 5년간 10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전력망 관련해서도 네, 함께 이게 해저 케이블뿐만이 아니라 네, 광케이블도 하고 광케이블. 있고,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이렇게 전선 네, 회사들처럼. 그렇죠. 혹시 또 소개해줄 만한 좀 매력적인 기업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이 방산 업체인데요. 사실 이게 메인 회사는 아니고요. 네. 그 AVIC라는 국유 회사가 있어요. 네. 그 회사가 이제 중국 그 스텔스기를 제조하는 회사인데 걔가 가지고 있는 자회사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방산 시장, 전투기 시장 이쪽을 꽉 잡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중에 상장된 회사가 얘인 거죠. 이름이 뭐라고요? 중앙섭이. 중앙섭이 그 뭐 영어 이름도 막 있지 않아요? AVIC 시안이에요. 그러니까 AVIC의 자회사인데 네. AVIC 시안 에어크래프트. 네. 중국은 아무래도 저희 방산 산업도 되게 기술 혁신이 필요한 그렇죠. 산업이고, 어떻게 보면 제일 빨리 네. 발전하는 미국과의 갈등도 있고, 대만과의 갈등도 있고, 인도와의 갈등도 있고, 사실 중국이 이런 국방 강화를 좀 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반면에 이제 GDP 대비해서 중국의 국방비 예산이 그렇게 비중이 높지 않거든요.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2019년에 발표된 신시대 중국 국방백서라는 거를 보면은 네. 2027년이 중국 건군, 네. 군대가 건립된 100주년이 되는 해인데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이제 무기 확대를 하겠다라는
라고 예고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2020년 기준으로 중국 국방비 1.27조 위안으로 6.7% 증가하기는 했는데 선진국 대비해서는 굉장히 아직도 부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출 여력은 더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특히 무기 장비에 그러니까 원래 국방비라고 하면은 무기 장비에 대한 투자가 있을 거고 그 군대에 대한 투자가 있을 네네네네. 거고 인건비에 대한 투자가 네네네. 있을 건데 그 중에서도 무기 확대에 가장 많이 투입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항공기를 만드는 회사로서 무기를 많이 확보한다면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아, 그런 회사들이 또 있구나. 네. 그래서 그리고 뭐 군용기 말고도 민간용 항공기도 제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민간용 항공기 제조하면은 이제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항공 그 여객 수송량이 줄어들었지만 이 이동 통제가 좀 풀리고 나면은 화물이라든지 뭐 여객이라든지 이런 거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민간이든 군용이든 다 두 군데서 모두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의 뭐 미국으로 따지면 뭐 보잉, 로키드 마틴 역할 다 하고 있는. 이거 말고도 사실 상장 자회사가 몇 개 있긴 한데 네. 저는 일단 이거를 박레아는 이게 화장품 브랜드 이름이에요? 네, 뽀라이아라고 하는데요. 꼬아레야? 뽀라이아. 아, 예, 모르겠다. 네. 근데 거기는 뭐 좀 여기가 제일 유명한 브랜드 회사예요, 뭐예요? 네, 이게 되게 중국에서 유명한 스킨케어 브랜드인데요. 스킨케어가 굉장히 유명한 걸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그 색조 화장 쪽에도 요즘에 좀 많이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또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화장품 기업들 주가가 많이 안 좋은 이유가 네. 이제 중국에서 안 된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중국 화장품 기업은 잘 되냐 이거 보고 싶거든요. 네. 화장품도 약간 소비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비싼 아예 건 프리미엄 네. 라인이라든지 아니면 아예 좀 아예 싼 거. 가성비가 있는 제품이라든지 이런 쪽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중국의 화장품 보급률 자체가 그러니까 화장을 하는 비율 네. 자체가 한국보다는 많이 낮은 편이라서 아직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기도 하고 우리나라도 요즘에는 남자분들도 이제 화장에 관심 많이 가지시잖아요. 그렇죠. 중국도 똑같이 이제 Z세대 중심으로 남자들 중심으로 이렇게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이제 이런 미에 대한 의식이 조금 개선이 되고 있는 추세여가지고 이런 아직 성장할 수 있는 여력들이 좀 넓다고 생각이 되고 틱톡이나 웨이버 같은 라이브 커머스도 굉장히 열심히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런 데서 유입되는 유입량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요즘에. 네. Z세대들이 온라인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통해서 이제 판매를 하게 되면 이게 직접 판매로 잡혀가지고 네. 그 대리상을 통해서 판매하는 것보다 수익성이 좀 더 좋다는 그렇죠. 장점도 있고. 유통 마진이 빠지니까 훨씬 그리고 더 좋아지는. 이제 또 한 가지 볼 게 중국 그 Z세대들 중심으로 이 애국 소비가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어요. 그 애국 소비라는 거는 외국 기업, 외국 브랜드보다 자국 기업, 자국 브랜드 거를 쓰자. 네. 그래서 최근에 그 리닝이라는 네. 중국 스포츠 브랜드인데요. 네. 걔네도 주가가 엄청 상승을 했고 그 11월 11일 광군제라고 하는 중국판 블랙 프라이데이 그때도 그 자국 브랜드 소비가 굉장히 크게 늘어난 걸로. 약간 이게 소득 수준이 올라오면 오히려 이제 외산품이라든지 네. 외국 브랜드 이걸 좋아할 때가 있는데 오히려 중국은 그 시기가 오히려 넘어가고 있는 그래서 자국 브랜드에 대한 원래 또 이제 그런 것도 좋아하는 나이키 대상으로 불매 운동도 했었잖아요, 중국에서. 중국은 그런 불매 운동이 주기적으로 벌어지지 않나요? 뭐 외국 차 위에 이번에 올라와서 굉장히 강하게 들어가가지고 나이키 CEO가 와가지고 네. 자기네들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뭐 이렇게 중국을 해명하는, 존중하고 뭐 중국을 사랑하고 뭐 엄청 해명하는 일도 있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프로야는 이제 중국 대표 화장품 브랜드로서 이런 수혜가 좀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중국에도 화장품 뭐 제조사나 브랜드가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 아니에요? 네,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졌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탑 티어에 있는 네, 그렇죠. 것들을 이제 봐야 되는 거고 그게 아까 그 제목을 좀 위로 올려주세요. 좀 봐야지 알지. 프로야. 네. 아 저렇게 하니까 쉽네.
근데 이거를 한자 그대로 쓰면 박래아. 네, 된다고. 그렇죠. 박래아. 혹시 또 저기 자료 같은 것도 내실 거 아니에요? 네. 뭐 연간이라기보다는 어떤 뭐 이슈? 네. 이슈 자료? 아, 그 제가 양회 하기 전에 한번 정리해가지고 네. 좀 낼 계획이 있습니다. 아 3월에? 네. 양회 3월 전에? 전에. 네. 2월 말쯤에. 아 양회하기 전에? 네. 아, 네. 그때 또 저희가 기회가 되면 또 백은비 연구원 통해서 네.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중국에서 학교 마치신 지는 얼마 안 된 거예요? 네, 2017년에. 아 2017년에. 근데 그러면은 그 마치고 한국에 들어와서 FN 가이드. 아, FN 가이드 바로 입사한 건 아니고요. 예. FN 가이드 19년쯤에 거기서 뭐 하셨어요? FN 가이드에서? 똑같이 리서치 했어요. 아 그때 중국 리서치 할 네. 때 그때 몇 분 계셨었어요? 그때 저희 3명? 그때 전병서 네, 맞아요. 교수님이 거기 같이 하실 때? 네네네. 아 그때 저희 직원 3명. 전병서 교수님 다음 주에 또 오실 건데 여기. 아, 정말? 네네네. 아 그때 전병서 교수님하고 같이 하셨구나. 그때 많이 배우셨나요? 네, 아니면 많이 배웠죠. 혼나기만 하셨는지? 아니, 잘 안 혼내셨어요. 아 그래요? 네, 굉장히 인자하셔가지고. 되게 좀 뭐라 해야 되나? 신사. 네. 아, 그리고 저희 너무 까마득한 후배이기도 하고. 저희 학생 때부터 봤었어가지고. 아 그래요? 어디에서? 학교? 대학교, 네. 어, 저희 대학교 박사학위 따셨던 걸로 기억하는. 경대인가? 푸단대. 푸단. 네. 아, 네. 저희 그 저희가 요거 와이스트리트 하는 그 법인 FN 가이드 투자를 받고 하는 거예요. 아. 네. 아. 네. 그렇군요. 저희가 스타트업이긴 한데 아, 예. 투자 받아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병석 교수님도 많이 이제 저희 좀 도움 주시려고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워낙 백은비 잘하시는 분. 네, 백은비 연구원이 이제 잘 하셨는지 못했는지는 저희가 이제 아이고. 레이더망을 돌려보면 그래서 앞으로도 잘 뭐 중국 했는지 관련된 모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좀 자료 쓰신 거 있으실 때는 그때 또 네. 이야기를 좀 많이 해주시면은 저희도 좀 도움 말씀 많이 듣고 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